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비판할 소지가 분명히 있죠. 친윤 검사들을 승진시킨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수 인사들까지도 임명을 하고 윤석열 정권의 장관도 유임을 시키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왜 이렇게까지 할까? 분명히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친윤 검사 중용 논란의 박찬대 정청래의 답변은 이거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도 박찬대 정청래 공격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가죠. 일단 박찬대 정청래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친윤 검사 중용된 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믿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박찬대 의원은 당대표 당선되면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공소청 설치해서 기소수사 분리한다. 중대범죄수사청 만든다. 이거 민주당의 법안 그대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고장난 권력이다. 추석 밥상위에 검찰개혁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청래 의원도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로 해치워야 한다.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될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입법사항이라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헌법에서 보장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표결 처리하면 된다. 자, 이러면서 검찰개혁, 바로 검찰 폐지, 검찰청 폐지를 둘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죠.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이상하죠.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이상합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 이상한 사람이고요. 성상원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국장 윤석열 라인이었다. 자, 박은정 의원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 윤석열 심우정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다 우려를 표했고요. 정진우 지검장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처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성상원 검찰국장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사건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수사한 사람이다. 그런데 승진을 시켰다.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미국 특사로 김종인 영감님을 내정했다. 이 대통령 농림부 장관 유임 염려 잘 알아. 실용주의 강조한 이 정부 인사 키워드 온건 성향 중진 실무형 전문가 탕평, 주간동아, 동아일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만의 분석 들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 인사의 숨은 의미가 뭘까?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 인사를 보면요, 확실한 건 뭐냐? 적을 만들지 않는다로 귀결이 됩니다. 그럼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 당내의 반대 세력을 잠재우는 인사를 한 겁니다. 강훈식, 윤호중, 우상호 주요 보직에 인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절대 친명이 아니에요. 강훈식은 확실한 반명이었습니다. 진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 뒤통수 때리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강훈식이에요. 윤호중, 우상호 비명으로 분류됐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반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최측근으로 임명을 하면서 당내에 반명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김경수한테도 굉장히 큰 자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반명들이 기댈 곳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고민정 어디 갔어? 임종석, 박용진 어디 갔니? 사라졌습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아군의 공격이 가장 아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추측이 가능하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반명을 하겠다는 거는 정치 은퇴를 선언하는 거다.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빈정이 상하는 부분들이죠. 내란 세력만 아니라면 실력과 효용 가치만 있으면 무조건 발탁한다. 송미령 유임, 친윤 검사들 승진, 김종인 영감님 발탁,
우리가 볼 때 이거 못마땅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요, 내란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저만의 분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현재 피야,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중 아닐까라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피야 식별과 전혀 다른 수준의 피야를 구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 이런 식으로 피야 구별을 하기 시작하면요, 내란 세력만 확실하게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선거 기간에 외쳤던 중도 보수 선언과 맥이 다 있는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중도 보수 선언이 선거 전략만으로 굳혔던 게 아니라 진짜 보수를 먹으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요즘 종편에 보수 패널들이 할 말이 없어요.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되게 짜릿했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진짜가 아닌가? 우리가 진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주류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선명한 보수의 색깔을 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는 아닐까라는 게 저의 분석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우리가 보수를 먹고 국힘과 그 일당들을 친일 극우로 완벽하게 규정지어야 대한민국이 개혁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닐까? 그러면 진보 쪽은 자연스럽게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닐까? 박은정 의원이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걸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이재명 대통령은요, 항상 이 얘기를 했어요. 국힘이 정상화돼야 된다.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양립해야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했어요. 그런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의 찝찝함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오랜 기간 지켜봐 왔어요. 근데 지금의 인사는 진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 이거 이재명 스타일 아닌데?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런 인사를 할까? 질문을 끊임없이 해봤어.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정치 지형의 대격변을 만들어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지지자들은 결국 내 결정을 믿어줄 것이다. 이런 자신감으로 진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저는 제가 진짜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현실과 타협할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뭔가 현실과 타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지금의 결정들은요, 현실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엄청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그림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아는 이재명이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란 세력만이 우리의 적이고 나머지는 다 같은 편이야. 보수라는 놈들아, 내란과 엮이지만 않았다면 안심해. 우린 같은 편이야. 내가 임명도 하고 채용도 하고 발탁도 할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이재명 정부는 니들의 적이 아니야. 그런데 다만 실력 없는 놈들은 살아남지 못해. 지금부터 보수의 기준은 이재명이 될 거야.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수 언론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칭찬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들이 이재명이 우리를 죽이지 않네? 우리도 써주네?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아니야, 좋아할 때가 아니야. 보수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거고 실력 없으면 다 도태되는 거야. 내란 세력만 아니면 일단 다 우리 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보수라는 놈들이 이걸 싫어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보수라는 의미 완전히 재정립되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노리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에 닿게 되니까 모든 의문점이 풀렸어요. 자, 잼며드는 건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보수들이 잼며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력 없는 사람들을 쳐내겠죠. 보수라는 놈들, 자칭 보수라는 놈들 중에 실력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없어졌어. 도저히 국힘하고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광훈 같은 놈들하고 손잡는 국힘하고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라는 보수 인사들 지금 국힘 쪽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린 같은 편이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하나 둘씩 손 잡으면 우리 진영에도 이익이고 국가에도 이익이고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보수를 진짜 먹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국힘은 어떻게 될까요? 친일 구구 세력으로 완전히 찌그러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각이 닿게 된 근거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 방송 3법 통과시킨 겁니다. 자, 방송 3법 관련해서 약간의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다른데 최민희 의원이 자기 정치하느라 독단적으로 진행시켰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탁 얘기를 했습니다. 보도를 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직접 해명해버렸습니다. 교통정리를 했어요. 최민희 의원에게 직접 내 생각을 잘 담았다.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자, 방송 3법은요. 집권 세력의 엄청난 특권, 대통령의 엄청난 특권을 포기한 거예요. 보수가 이걸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국힘의 박정훈 의원은요. 대통령이 이걸 승인할 리가 없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제 국힘이 뭐라고 반대하냐. 이재명 대통령 뜻대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반대합니다. 자기들이 여당이야? 거기다가 이진숙, 빵진숙이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했다라고 가짜뉴스를 뿌리면서 국회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국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거부한다. 자기네들이 여당이야 뭐야 이게. 자,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두 번째, 감사원을 국회로 주겠다. 물론 이건 개헌을 해야 돼요. 감사원이 헌법기관이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이거든요. 이걸 국회 직속기관으로 두겠다는 거, 이거 국힘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원포인트 개헌하자. 그럼 해야 돼요. 국힘은. 이걸 왜 안 해? 세 번째, 특별감찰관 두겠다. 뭐 이것도 국힘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이요, 대통령이 가지는 특권을 모두 내려놓는다는 거거든요. 진짜 많은 걸 내려놓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보수야 라는 선언을 하는 거다. 보수의 기준은 이재명이라는 선언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은요, 선거 기간에 중도 보수를 외쳤어요. 선거 전략으로 이거 진짜 좋다라고 제가 환호했었는데요. 그거 그냥 선거 전략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는, 여러분이 아는 이재명이라면 납득이 잘 안 되는 인사들, 이건 전부를 먹겠다는 뜻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은 뭐다? 바로 국민들,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런 인사를 하더라도 지지자들은 나를 믿고 기다려줄 것이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내란 세력만 아니면 다 우린 같은 편이야. 하지만 실력이 없으면 다 도태될 거야. 나머지 애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그림에 얻어 탄다 하더라도 결국 실력 없는 애들 다 나가게 될 겁니다. 이 시그널을 줘야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의 주류가 될 수 있고, 진짜 주류가 돼야 진짜 개혁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의 민주정부가 왜 개혁에 실패했는가? 이것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만의 통찰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모든 게 풀려요. 친윤 검사,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안심시켜. 어차피 좀 있으면 검찰 개혁되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 실력 있으면 괜찮아. 김종인 영감 뽑으면 국힘이 뭐라 못하겠지. 대한민국의 지형 자체를 완전히 개조시키겠다.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고 나니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재명이 친윤 검사들을 중용한다?
현실과 타협한다?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주류가 돼서 대한민국을 진짜 개혁하겠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빅픽처다라는 게 저만의 분석입니다.